강대수고 통합사의 김태현 강사입니다. 오늘 뒤 연휴인데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송구스럽네요. 쉬셔야 되는 날에. 일단은 지금 제가 오늘까지도 아이들이랑 좀 소통을 이렇게 단톡에서 막 하고 어제도 막 했는데, 아니 그 학생이 있으니까 확인해보. 등급 컷이 그게 맞아? 이게 좀 놀라운 등급 컷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거는 좀 어떤 아이들의 공부하는 마음가짐, 그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사실 이번 시험의 문제를 봤을 때 저는 안 어려웠어요. 예, 예전보다는 훨씬 어렵지 않았어요. 예. 근데 평균은 예전이랑 비슷한 거예요. 예. 1등급 아예 평균이 아니라 더 낮겠죠. 1컷이 70점대라는데요. 예. 네. 지금 확인해 보니 맞다고 하네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선생님한테 속은 거예요, 아이들이. 그리고 이 과목의 중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냥 대시동 전체 다 통틀어서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평균이 60몇 점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현저하게 낮아요. 근데 70점대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원래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100점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저기 1컷이 근데 70점대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이들이 이 과목을 너무 우습게 봤다. 예, 이거예요, 결국은. 근데 지금 이런 문제를 갖다 해결하려면은 인식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분석은 분석대로 하겠지만, 일단 아이들의 좀 인식 전환을 위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어요. 난이도가 확 오르는 게 아니라면은 아이들이 생각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무조건 점수 오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아침인가 어젠가 딱 이렇게 저희 아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1컷이 이렇대요. 예, 선생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네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이게 평균이냐 1컷이냐. 그러니까 1컷이 맞대요. 예, 그러니까 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물어본 이유는 저게 1컷일 리가 없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100점도 많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저랑 같이 수업했던 학생 중에서는 현재 오늘 하나 더 추가돼가지고 6명이 1등급인 거예요. 지금. 그럼 수업을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과목의 중요성을, 내신에서의 중요성이죠, 물론 내신에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어떤 반, 그 사회 선생님이 담임인 반에선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상담을 했더라고요, 아이들. 저 중간에 애들이 한 5명이 빠졌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랬죠, 애들한테. 내 말을 믿어라. 학교 쌤을 믿으면 안 된다. 왜냐면 학교는 줄 세우긴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예, 그렇기 때문에 학교 쌤 믿었다 큰일 난다, 이거.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 쭉 있었는데, 뭐, 그래도, 예, 1등급이 지금 확인된 것만 6명 정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7명 나왔으니까 그 10명 중에 그 정도면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라는 게 아니라 학교 쌤한테 속았다라는 겁니다. 주제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문항 분포라는 거는 서다평이 5문항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보통 선생님이 계속 그러거든요. 이 프린트에서만 내겠다. 예. 물론 그랬죠. 프린트에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업만 들으면 된다. 학원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예. 프린트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다 응용형으로 냈기 때문에 아이들은 이게 중학교 사회가 아닌데? 이 프린트 내용은 약간 빈약하거든요. 이렇게만은 풀 수가 없는데 이런 느낌이니까 실제 난이도보다 체감 난이도는 높을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거죠.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좀 어렵게 수업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수업한 결과 그 결과는 무조건 보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 애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자꾸 애들이랑 얘기할 때 다 그래요. 실수가 많았어요. 실수가 많았어요. 그 사회 특징이에요. 저랑 같이 이제 공부하면은 계속 복습도 하고 듣기 때문에 익숙해요. 시험 문제도 익숙하니까 문제 풀 때는 쉽게 풀린 거예요. 근데 채점이 막 틀리는 거죠. 예. 그게 사회 과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문제 풀 때는 많이 들어본 게 나오니까 쉽다고 느껴요. 근데 아이들이 이 과목의 중요도를 모르기 때문에, 꼼꼼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정확히 고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 부분만 보완한다면은 저랑 같이 했던 뭐 우리 친구나 너무 열심히 하거든요. 진짜 분명히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통합사회 과목이 여러 개의 사탐 과목이 섞여 있어요. 지금은 일반 사회랑 윤리랑 지리를 봤잖아요. 요번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지리 비중이 좀 더 커질 거예요. 네, 지리 비중 커지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 파트가 들어가는데 그 파트는 또 다르기 때문에 1학기 중간에서 시험을 좀 못 봤더라도 올릴 수가 있어요. 다른 과목이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떤 애들은 지리를 좋아해요. 어떤 애들은 윤리가 괜찮대요. 어떤 애들은 일반 사회가 좋다는 거죠. 근데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문화랑 지리가 들어가는데 지리도 요번에 배웠던 지리랑 또 다른 지리가 들어가요. 자연지리가 아니라 인문지리. 그 파트가 또 맞는 게 있어요. 이게 사회는 취향을 탑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봤다고 해서 그 다음 시험을 못 볼 거라 이건 절대 아니에요. 예, 연결이 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그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아이들이 아마도 좀 당황했을 것이다. 근데 들은 거가 나오니까 익숙하니까 문제는 쉽게 풀렸지만 채점은 막 틀리는 거죠. 예,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다. 너네가 실수라고 하지만 그건 실수가 아니다. 우리는 좀 더 꼼꼼했어야 됐다. 이거를 강조하는데 꼼꼼하게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너희들이 꼼꼼해진 게 아니다. 생각을 바꾸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문제죠. 이건 평이한 난이도였습니다. 예, 통합적 관점이라고 통합사에 대한 과목을 소개하는 그런 사례 중심형 문제가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평이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이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프린트 내용은 진짜 별로 없어요. 되게 딥하지 않아요. 애매합니다. 그냥 애들한테 뭐 채우고 뭐 사상가 몇 명 나오고 근데 실제로는 거기 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학교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교 시험에서는 어떤 사상가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은 무조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 글을 읽고 그게 누구 말인지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학교는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윤리 파트가 어려울 거라는 걸 당연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마더텅까지 다 풀렸어요. 예. 그거를 못 풀어도 되거든요. 거기 있는 자료가 누구의 말인지를 구분하게 시키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다른 아이들보다 좀 우위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자료 분석형 문제에 대비할 정도의 학교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문제 내버렸다는 거죠. 심지어 수능형 문제였습니다. 다 이거는 난이도가 있어요. 사실은 한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근데 학교에서는 되게 짧게 가르쳤단 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대비라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를 낮추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요약본 같은 수업 프린트로 공부를 하면은 이 문제 당황해요. 이게 누구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익숙하게 만들려고 이런 걸 좀 어려운 걸 좀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아이들과 복습하는 1일 복습까지 10분 통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수능 특강 문제도 풀고요. 그다음 마더텅 문제도 풀고요. 이런 식으로 풀면서 아이들이 좀 익숙해지길 바랬던 거죠. 그래야 되거든요. 일단은 자료에 익숙해지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 자료는 진짜 심플한데 거기에서 제가 내용을 더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자료 읽기라든지 심화 강의를 했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더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윤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서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지리 파트인데 예, 지리. 그 지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프린트 자체는 또 어렵지가 않아요. 하지만 애매하게 난이도로 수업했어요. 이게 무슨 통합사회보다는 어려운데 수능 지리보다는 쉽고 좀 애매한 난이도의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여기는 암기 같은 게 좀 꼼꼼하게 이루어지면 웬만큼 풀 수 있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여기가 어려웠다는 거는 공부가 조금 부족한 거고요. 여기가 쉬웠다는 건 그래도 공부를 좀 한 거죠. 윤리 파트는 진짜 그래요. 윤리 파트는 공부를 해도 어려워요. 헷갈리기 때문에 자기는 잘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채점하면 틀리는 거죠. 근데 지리는 틀린 이유는 공부가 좀 부족했던 거고 뭐 포인트 잘못 잡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예요. 이 과목에 대해서 국영수랑 과학만큼 아이들이 비중을 두고 있었는가 그 마음가짐이 점수를 결정짓습니다. 근데 실제 내신에서는 단대소고는요. 국영수 과학이랑 통합사회는 같습니다. 반영되는 게. 그러니까 굉장히 내신에서는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대비를 했죠. 그러니까 내신에 충실하게 학교 프린트 가지고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는 안 나올 게 뻔하니까. 이건 암기기 때문에 다른 걸 낼 수가 없어요. 응용연도 아니고요. 그리고 누적 복습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그냥 암기시키면 또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복습을 했던 것이고 기본이랑 심화를 적절하게 섞어서 대비한 거. 하지만 이 태도를 갖다가 지금 강조하는 거는 이 태도가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말은 좀 완전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아이들은 중학생이에요. 시험 1학기 중간 볼 때까지는. 근데 1학기 중간고사 본 다음부터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실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 1등급이 2학기 때 1등급이 아닙니다. 통합사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과목이 섞여 있기 때문에 취향을 타요. 2학기는 장난 아니에요. 경제, 정치 막 이런 건데 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도 좋아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학기 때 첫 시험이 조금 아쉬웠다고 해서 끝까지 아쉬운 성적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과목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전략이라면 전략인데 저는 아이들을 계속 얘기할 거예요. 지금도 아이들이랑 웬만하면 소통을 할 거고요. 계속 강조할 거고 태도를 바꿀 겁니다. 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신 수업이잖아요. 내신에서는 국영수 과학이랑 통합사는 같아요. 예, 반영이. 그리고 지금 문이과 통합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강조한 거. 예, 통합사회가 중학교 사회가 아닙니다. 이거는 암기 과목도 아니고요. 그리고 암기량이 어찌 보면은 내신 영어나 국어보다 적어요. 완전한 응용이고 완전한 이해 과목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고요. 이거 진짜 절대 선생님 말 믿지 말 것. 예,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내 말을 믿어야 된다니까요. 학교는 줄을 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제 페이크에 속은 거죠. 그리고 단순 암기는 고득점이 어렵습니다. 무조건 암기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암기를 응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혼자 놔두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벼락치기 안 되거든요. 그럼 놔두게 돼요. 그냥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한다? 아, 안 됩니다. 이 통합사회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공이 필요해요. 이거는 누적된 내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와주는 게 확실히 좀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통합사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판서 수업을 하는데 웬만하면 판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리기 때문에 웬만하면 PPT가 아니라 판서를 하려고 해요. 근데 판서 수업이 효과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PPT는 졸려요. 예, 졸리게 돼요. 근데 판서는 이 소리가 나잖아요. 이 소리. 이게 아이들을 좀 덜 졸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판서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요번에 힘들었던 거는 문제 선별이에요.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를 풀라 그러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학교가 수업을 애매하게 하기 때문에 애매한 문제를 줘야 돼요. 그리고 윤리 같은 경우에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아, 이거를 갖다가 수능 마더턴 같은 그런 수능 문제 줘야 될까? 예,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문제 선별할 때 가장 고민이 많은 것 같고요. 그 고민의 과정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통합사회를 이제 할 때 이 전용 교재라는 게 이런 지리 같은 거 연습할 때는 이런 거 연습했거든요, 사실은. 예. 학교에서 지리 프린트 자체에 사진 자료나 그런 것들이 되게 빈약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학교에서 애매하게 심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애매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제가 수업을 했어요. 애매하게. 예. 그러니까 애매하대요. 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보고 요 정도까지는 내가 좀 더 해줄까? 예,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 전용 교재인 거지 절대로 돌려 쓰거나 그런 공통 교재를 쓰진 않습니다. 그때그때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애들이 프린트를 주면 바로 만드는 거예요. 음식점처럼요. 제 고급 음식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또 교과서 빈칸인데 사실 교과서 빈칸이라는 게 단대수고에서는 그렇게 의미는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선생님 수업을 교과서 중심으로만 한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한 번은 읽어봐야 돼요. 근데 아이들한테 교과서 읽어봐. 그럼 누가 읽어요? 정독해봐. 정독이라는 개념 몰라요. 네, 어휘력이 딸리면은 정독을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교과서 빈칸에 주는 이유는 이걸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번 쓰면서 빈칸 채워보라는 거예요. 보고 써도 돼요. 그러면 한번 제대로 읽게 되기 때문에 한번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은 개념을 구조화시키는 게 완전 달라집니다. 이건 딱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거의 시험 직전에 나간 자료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예쁘잖아요. 네, 이게 되게 좋아요. 근데 칼라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흑백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또 설명을 다 써놨거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읽는 거죠. 근데 가끔씩 가다가 깨알같이 드립 같은 것도 있어요. 애들 웃기라고. 가끔씩 가다가. 근데 애들이 그걸 보고 저한테 문자가 안 오는 거 보면은 안 봤다는 거죠. 네. 여기는 근데 씨발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드립이 없었습니다. 예. 요번에 있을 거예요. 요번 내가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 좀 웃기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뭐 저런 말을 해 이런 건데 그런 게 이제 없다. 리액션 없다가 안 본 거죠. 예. 그런 거 확인용입니다. 자,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이미 우리 아이들은 익숙해졌을 거예요. 10분 통사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매일매일 누적 복습인데 아이들이 외운 거랑 문제에 적용을 시키는 건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갖다가 제가 심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한테 그냥 풀게 하면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문제를 자꾸 안 읽어요. 예, 그래서 문제 푸는 과정을 갖다가 하나하나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숙제해와라고 문제만 내주잖아요. 그러면 답만 써와요. 예, 혹은 뺏기다 걸린 애들도 있습니다. 그 보면 알거든요. 그거는 검사 받기 위한 거지 공부가 아니에요. 저는 숙제라는 개념을 애들이 그냥 검사 받기 위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공부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는 답 맞추는 게 아닙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답 맞추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왜 정답이 아닌지 파악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제가 아이들이 안 할까봐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기출문제를 요번에 썼는데 요번에 기말 대비 때는 기출문제 양을 줄일 거예요. 왜냐면 출제 교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아니라 제가 새롭게 다시 좀 응용 문제들 그리고 수능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거를 풀어줄 겁니다. 혼자 풀기 좀 힘든 문제들이 갈 거예요. 그 대신 한 문항 한 문항을 설명할 때 제가 선지 하나하나에서 다 설명하기 때문에 선지가 오지선다형이면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5번 듣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아이들이 감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매일매일 점검을 하는데 제가 놓칠까봐 조교들이 또 점검을 해요. 그리고 문자 보내게 돼 있습니다. 요게. 자, 그리고 복습 영상 당연히 제공되고요. 그리고 질의응답도 하는데 질의응답을 원래 이 사이트에서 했었는데 아이들이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카톡으로도 받으려고요. 네, 카톡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줍니다. 저는 10시 이후에는 거의 칼답이에요. 10시 이후에는. 만약에 제가 이제 뭐 답장이 좀 느리다. 그럼 그건 이제 뭐 운전 중이거나 그럴 거 빼고는 다 칼답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1일 복습까지 10분 통사인데 어 요런 거거든요.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은 안 넘어가죠. 예. 요게 문제죠. 예. 하루에 2문제씩만 하면 돼요. 하루에 2문제씩이라고 해도 이게 제대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설 강의를 다 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2개씩 해서 저한테 제출하면 됩니다. 예, 제출하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사이트에 대한 공지가 애들 나가는데 그 사이트에서 이걸 제출했고 어떻게 했는지 갖다가 부모님들도 보실 수 있어요. 다 아이들이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그리고 복습 영상을 신청했을 때는 영상이 어떻게 아이들이 수강하고 있는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안내 문자를 보내긴 하는데 그걸 잘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다 매일매일 들어와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 아이들도 확인할 수 있고 저도 확인할 수 있고 부모님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장이 처음에 나가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에 2문제씩만 푸는 건데 난이도는 좀 있을 거예요. 그럼 제대로 풀어야겠죠. 그러면 제대로 풀지 않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줍니다. 영상을 찍어서.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영상을 들으면서 수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분 내외로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당연히 실력이 늘 것이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수업이 한 번이잖아요. 근데 한 번 수업한 거는 다음 주에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매일매일 하면은 중요한 내용들을 기억하고 와요. 그럼 수업 연결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성실도의 문제입니다. 예, 이걸 매일 하다 보면은 아이들은 성실해집니다. 그리고 처음엔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나중에 이게 중독됩니다. 제 목소리에 중독되는지 모르겠는데 중독돼 가지고 되게 아쉬워해요. 그 정도가 되면은 한 1등급 나오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작년에는 애들이 너무 안 해가지고 중단했더니 막 해달라고 난리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효과가 없을 줄 알았거든요. 예. 자, 이거는 제 시그니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은 저는 그래요. 이게 아이들이 생각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지금도 소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마음가짐으로 수업에 임한다면 완전히 결과는 달라질 거예요. 사실 저희랑 같이 수업했던 아이들 중에서 뭐 3등급 그런 아이들은 아직 없어요. 근데 2등급 정도까지밖에 없고요. 3등급까지 떨어진 아이들은 뭐 지금은 일단 점수로 봤을 때는 보여지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아이들이 2등급이었을 때는 1등급으로 올라야죠. 5등급제니까. 근데 단속호는 1등급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제 목표는 항상 그거였거든요. 우리 반에서 1등급이 다 나오는 거. 10명이. 근데 작년에 최다 1등급이 7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기록을 좀 깨고 싶어요. 네, 그걸 위해서는 아이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같이 노력할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한 친구인데 이번에 1등급 만들어야 돼요. 예, 제 의무예요. 예, 진짜 질문도 날카롭고 진짜 성실하거든요. 예, 내 목표입니다. 근데 내 목표면 안 돼. 나와 너의
목표라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결과 예상하고요. 진짜 저는 10명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